저희가 당선 확실을 띄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개표율 38.7%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확실합니다. JTBC의 예측 시스템에 따르면 표차는 83만 2천여 표가 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합니다. 한민수 의원님. 네. 개표 상황 쭉 지켜보셨을 텐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초반과 다르게 지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그때도 제가 선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생각도 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JTBC에서 이제 확실이라는 판정까지 하니까 감정도 북받쳐 오르고 참 기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정말 제 유세 때도 몇 번 자주 말씀드렸는데 역시 대한 국민들은 계엄도 막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도 시켰고 파면도 시키고 드디어 이제 내란 종식의 첫 발을 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오늘의 선거 결과가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시키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정말 가장 유능하고 준비된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별로는 서울 수도권을 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선거 때 저희들이 0.73으로 석패를 할 때 서울에서 경기를 이겼음에도 서울에서 한 5% 좀 안 되는 수치로 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5% 이상을 저희들이 앞서는 거 나오기 때문에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은 서울 시민의 선택이 중요했다. 또 충청권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큰 격차로 앞서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와 오랜 시간 함께 활동을 해온 김병욱 의원도 한 말씀 하셔야겠네요. 네, 3년 전 오늘은 정말로 조마조마하게 개표 상황을 지켜봤고 또 출구조사도 아주 박빙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한 자릿수도 아닌 두 자릿수 차이로 출구조사가 나와서 사실 방송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수진 앵커님하고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예.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세 번째 대선 도전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경선에서 실패했고 두 번째는 본선에서 졌고 그동안 정말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모자란 부분이 무엇인지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나가면서 준비를 참 잘해왔습니다. 이런 잘 준비된 모습 또 대통령을 하면 정말 일을 잘할 것 같다라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훨씬 더 안정적이고 미래를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메시지와 그런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 살림을 한번 맡겨보자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는 비상계엄과 내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잘못 쓴 대통령에 대해서 따끔하게 회초리를 든 거죠. 국민들이 대통령 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공적인 지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사적인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이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 결과가 결국에 비상계엄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투표라는 주권을 행사하면서 저런 대통령한테 투표를 했을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도 있고 잘 준비되어 왔고 경제 개념도 누구보다도 잘 갖춰진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앞으로 5년간의 대한민국을 맡기는 예. 그런 어떤 거룩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길게 네.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승리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한민수 의원님. 조금 전에 화면에 이재명 후보의 자택 모습이 좀 비춰졌거든요. 네. 근데 아직 이제 자택에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언제 나와서 상황실로 갈까요? 이미 많은 우리 당원들하고 지지자분들은
소문이 나가지고 여의도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 당선이 확실까지 됐기 때문에 곧 저는 나오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시면 여의도 국회 앞에 오셔서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 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또 그리고 여러 차례 유세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민생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통령 신분으로서 물론 뭐 당선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선이 확실시 되면 오셔서 좀 말씀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못 가고 여기 있는데 가서 뵙고 싶죠. 그래서 지금 인천 계양을에 있는 자택에서 조만간 이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잠시 전에 이재명 후보의 자택 모습도 보셨고 잠시 뒤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도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는 자택에서 출발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JTBC는 저희 선거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개표율은 전국이 41%가 넘어섰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 국회 앞에는 민주당이 마련한 단상위에서 네, 시민들을 향해서 어떤 발언들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또 자축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상황도 좀 짚어봐야겠네요. 저희가 앞서도 지역별로 좀 하나하나 뜯어봤는데 지금 개표 상황 쭉 지켜보면 이른바 친윤계의 핵심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일단 JTBC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확실 보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예. 그게 이제 11시 반 정도 무렵이었기 때문에 좀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KBS, MBC, SBS의 3, 4 예측 보도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보도가 됐고 그리고 또 그 추세가 이제 확산되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패배가 짙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 패배의 내용과 질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로서는 이거 상당히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5% 정도 이기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3, 4 출구 조사를 보면 오히려 9%를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돼서 합치면 한 14, 5% 정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걸 뺏기게 되는 거고 경기 지역도 보면은 지난번에도 경기 지역에서는 저희가 한 5% 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3, 4 보도에 따르면 21%가 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것도 한 15% 정도가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한 15%씩 더 지난번 선거보다 뺏겼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따지고 보면 그 원인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친윤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친윤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강원도 같은 경우 지난번 선거에서 12.46% 포인트를 우리가 앞섰었는데 이번에 한 5% 지는 걸로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 보면은 이른바 핵심 친윤들이 다 몰려 계시잖아요. 예.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뭐 이철규 의원 등등 네. 있는데 잠시만요. 네,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보입니다. 현장음을 올려보겠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섣부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대로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